어떻게 저희들 실버 진서 3인방 노래 어떻게 좀 괜찮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노래말처럼 낭만이라고 하는 것은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도 활짝 꼽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이 방송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인 진해마을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그런 오픈 스튜디오 낭만의 대화입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이끌어갈 실버진서 3인방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 진행을 맡을 실버진서 김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권의 하루를 진행하고 있는 실버진서 재진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실버진서 최장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행사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빠졌습니다. 사실은 낭만 뮤지션을 먼저 제가 앞에 소개를 하게 돼 있었는데 소개도 빼못 삐고 입만 바짝바짝 타고 일합니다. 걱정이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음악을 맡아주신 낭만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장영섭님과 극초민 함께 오셨죠?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오늘 저희들 노래를 하는데 아주 멋진 연주를 주신 우리 두 분, 이 피아니스트와 기타리스트 두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이 방송음악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 낭만적인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잠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실버진서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는 낭만이 무엇인지 낭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잠깐 두 분 선생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재진권 선생님 먼저 한번 예, 해주시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예. 낭만은요, 어제도 낭만, 내일도 낭만, 지난 세월도 낭만. 저는 군에서 있을 때요, 그 낭만 참 훈련받을 때, 훈련받고 난 뒤에 금방 먹었던 그 사실이 저는 큰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요, 누가 따라왔거든요. 따라와가지고 손을 흔들 때 아마 그 추억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도 아마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재진권 선생님은 그야말로 힘들었던 그 추억과 그리고 또 사랑의 시간 그 자체가 낭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가슴 찡한 그러한 이야기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때 뒤따로 손 흔들던 사람 지금 부인 마십니까? 묻지 마세요. 그 얘기 좀 해주소. 아이고, 지금 여기서 말을 하면 돼요. 묻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낭만이란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적 여유 혹은 여러 가지 여유가 있어야 낭만이 만들어지지. 아무것도 짜치에서 않는데 무슨 낭만이 오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유가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예, 저는 낭만을 또 이렇게 하면 또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 현실이 각박하더라도 그 각박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 자체를 즐기는 것이 진정한 낭만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그 낭만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끼리는 할 게 아니고 예. 또 이런 그 낭만에 대해서 함께 낭만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초대 손님 두 분이 오셨다 그러는데 예. 한번 우리 최장원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귀하게 모셨습니다. 예. 시간을 좀에 짬이 안 나시는 분들을 모셔왔는데 우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한 분은 김숙이 그 실버님,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노경식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선생님 정말 참으로 아주 이 공사가 담당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저희들이 또 부탁을 드리니까 신속하게 또 이렇게 달려와 주셨고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숙이 그 선생님부터 자기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녀 마을 활동가와 그냥 나팔꽃 봉사단과 무궁화 봉사단을 하고 있는 김숙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신 우리 김숙이 여사님이 몸담고 계신 데가 나팔꽃 봉사단입니다. 근데 이 나팔꽃 봉사단에 그 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무슨 줄임말인지 이걸 아시는 분한테 딱 한 분 오늘 상품 가지러 가죠. 예, 상품이 드릴 겁니다. 자, 혹시 아시는 분 나팔꽃 봉사단은 무슨 얘기다? 혹시 아시는 분? 무슨 뜻이다 그런 예, 말도 되겠습니다. 뭘 말을 줄여놨거든요. 예. 나팔꽃 봉사단. 줄임말, 예. 줄임말이라는 예. 것입니다. 나는 80부터 꽃이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네. 아니 제가 맞습니다. 얘기할 거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나이에 80이 꽃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네. 다 들으셨습니까? 네. 자, 똑같이 한번 시작. 나는 80부터 꽃이다. 나이 80의 꽃이다. 제가 이 얘기를 네. 들으면서 반 엎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이제 발표 끝나셨습니다. 예, 다음. 예, 그러면 또 우리 진해에서 문화와 역사와 예술 부문에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노경식 선생님 잠깐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자연 생태 해설사와 군악마을 역사관에서 시니어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노경식입니다. 예, 정말 아주 반갑고 두 분 선생님 아주 적극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저희 다섯 사람이 함께 낭만적인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이 낭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이다 낭만일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개인적인 생각 그 자체가 물론 진리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또 여기에 계시는 다섯 분의 우리 그 선생님들도 함께 자신이 또 생각하는 낭만적인 삶이 무엇인지 잠깐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그 낭만적인 삶이란 어떤 삶인지 우리 최장구 선생님부터 먼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합시다. 감사합니다. 절로 꼭 집어서 예. 얘기해 주셔서. 예. 저 낭만적인 삶이라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될 때 그때 그게 낭만적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우리 노경수님은 또 낭만적인 삶이란 어떤 삶인지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그 낭만적인 삶이란 제가 퇴직을 하면서 3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먼저 이게 세상에 봉사하기, 다음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 3번째는 건강한 삶이라는 그 3가지 목표를 정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데 이 자체가 낭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정말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진근 선생님은 낭만적인 삶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전 낭만적인 삶은 제가 군 공직 생활을 갖다 많이 하고 퇴직을 했거든요. 퇴직을 하다 보니까 이거 참 삶에게 무게가 확 늘리더라고요. 팔딱팔딱 뛰어다니면서 그 생활을 하다가 억눌리는 생활을 하니까 좀 안 돼가지고 그 당시 진해 시청이었죠. 거기 가니까 독거 노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마 저한테는 큰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 수기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차례입니다. 낭만적인 삶이란 어떤 삶인지. 네. 제게 제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삶은 매사에 행복을 느끼고 있는 지금 현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뭐 나이가 들었지만은 제가 뭐 누군가에게 필요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뭐 이리 봉사를 할 수 있는 이게 너무 기쁘고 또 복지관 같은데 가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저는 이 낭만적인 삶을 좀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 네 분 선생님께서 낭만적인 삶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낭만적인 삶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낭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나와 인연을 맺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으로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참으로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가 낭만적인 삶을 위해서 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수기님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제가 현재는 친해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시니어 마을 활동가와 그냥 나팔고 봉사, 청신호 봉사 등을 하고 있는데, 시니어 마을 활동가는 마을 가꾸기라든지 또 어린이집 생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냥 어르신들에게는 그냥 양목목 공예 같은 비누나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청신호는 또 인지장애들에게 그냥 우리 전통 공예 같은 이런 거를 가르치고. 예. 그리고 이제 나팔꽃은 이게 이제 어르신들, 노인들, 저희 같은 세대나 젊은 세대나 이제 그렇게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가 노인 체험을 하게 해갖고 체험 도구가 있거든요. 체험 도구가 있으면 그거를 착용하게 해보고 눈도 그러고 이명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른들을 좀 많이 이해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가르치고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즐겁고 재밌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은 경식 선생님은 그 낭만적인 삶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세운 그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세상 봉사로는 제가 창원에서 개최되는 모든 국제 행사에 지금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람사르 총회, 유엔 사막화 방지 총회, 그 다음에 세계 교육도시 연합 총회, 동아시아 해양회의 등
국제 행사에 다양한 봉사를 했고요. 그리고 창원시 자원봉사 그리고 환경 지킴이로 뭐 다양한 봉사를 지금까지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하십니다. 그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요, 예. 제가 그 다양한 해설사 공부를 하고 자격증도 뭐 여러 가지 취득을 했습니다. 뭐 그 중에서 바다 환경 생태 해설사로도 활동을 했고요. 역사 공부와 문화를 공부하여 진해 향토 문화 해설사, 진해 근대 문화 해설사를 거쳤고요. 지금은 군항마을 역사관에서 그 시니어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헬스로 몸 단련을 하고 그다음에 대단하십니다. 풍물단, 그다음에 실버 합창단, 그다음에 우리 조단영 지휘자 선생님이 그 운영을 했던 1080 그 동네방네 합창단 참여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 정말, 예. 정말 우리 실버의 가장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두 분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이 참 감동적이고 너무나 멋있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경수 선생님 잠깐 좀 여쭙고 싶은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낯선 단어가 하나 들리더라고요. 네네. 예. 바다 환경 생태 해설가라는 말씀이 들리던데 그게 무엇인지 잠깐 말씀해 예, 주시겠습니까? 바다 생태 그 환경 예, 해설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예. 바다, 예. 갯벌 예, 모든 것에 대하여 해설을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해양공원이나 동섬, 그 다음에 마산에 있는 그 봉암 갯벌, 마산만, 창포만 예. 이런 데 있는 그 바다와 갯벌의 환경을 오시는 분 또 학생들에게 그 해설을 해드리는 그런 그 해설사입니다. 예.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예, 정말 예. 그 우리 실버진서 3인방도 오늘은 이리 배구까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저희들도 봉사활동입니다. 이게 그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얘기를 전해주는 그런 일을 스스로 자비로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방송 나가려면 사실 뭐 좀 힘듭니다. 원고 써야 되지, 뭐 입안 맞춰야 되지, 없는 시간 내 갖고 짝투리 시간들 내 갖고 이래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우리 저희 그 3인방도 이게 바로 낭만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 끝에 박수 안 치신 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군 공직 생활 마치고 난 뒤에 봉사 단체는 안 들어가봤지만은 봉사 활동을 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단체가 매월 진해 지역 자연 보호를 좀 청소를 하고 다니고 또 내가 속하고 있는 단체도 매월 2번씩 돌아다니면서 자연 보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낭만이라는 것은 별로 있겠습니까? 지난 날도 낭만, 또 탁 좋은 날도 낭만. 아마 그게 아마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 낭만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또 자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퇴직 이후에 특히 그 민족 사관을 토대로 해서 우리 역사의 현재 그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배워왔던 그 우리의 역사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잘 사는 것이 잘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인생을 마무리 짓는 일이기에 잘 사는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삶이라고 하는 웰다인 교육을 가지고 이 두 교육을 가지고 현재 저 나름대로의 낭만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힘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명남쌤이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아, 예. 그 급한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 우리 모인 그 5분 선생님들은 모두 저 낭만적인 삶을 나름대로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떠나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 것인지 잠깐 우리 최 장군님부터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처음부터 뭐 돈돈 했는데 사실은 이 돈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작은 금액이라도 나이가 들수록 작은 금액이라도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는 이런 그 조건이 돼야 내가 낭만이라는 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님님 생각이 어떤지? 그거는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일단은 뭐 돈이 있어야 그냥 마음이 안정이 되겠죠. 네. 그거는 정말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저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항상 그냥 건강이 제일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예, 건강해야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다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취미생활을 또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집에 혼자 계시면은 우울증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취미생활을 가지면은 운동이든 공사든 만들기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선에서 무엇이든지 했으면은 도전하는 정신이 제일, 집에서 나오는 것도 도전이니까 일단 집에서 나오셔야 되고, 제가 해보니까 나이 들었다고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가니까 정말로 재밌고, 저는 진짜 재밌게 말은 할 줄 모르지만 너무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진짜 재밌고 즐겁고 그렇거든요. 예, 사람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 그냥 그 노인복지관에 식당 봉사하는 것도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재밌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배우는 게 재밌고 또 밖에 나가니까 친구들도 생기고 친구들이 생기니까 또 우울할 텀도 없고 그 집에 오면은 맨날 나는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았다. 그러면은 마침에 애들도 우리 엄마 그냥 오늘 재밌는 데 가네. 그냥 재밌게 놀다 와. 그래. 저는 누가 물어보든 설문지 해도 저는 그냥 항시 그냥 행복합니다. 그냥 재밌고 제가 좀 바보 같은가 모르겠는데 누가 그래도 그냥 화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은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이럴 수 있겠구나. 내가 아니니까. 나는 내 마음도 내가 진짜 안 되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구나. 사람마다 틀리고 제가 자꾸 그리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게 그냥 재밌고 행복한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아까 못 하신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제가 재밌고 행복하다 생각하다 행복하니까 보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 활동을 통한 관계 유지가 아주 중요하고 또 재밌게 하고 그게 바로 낭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진근 쌤은 뭐지 생각하세요? 어찌 생각하냐고요? 아까 수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옛날 시청이죠. 시청 거기 가게 되면 이 노래 교실도 있고 스포츠 댄스 하는 것도 있고 또 컴퓨터 하는 것도 있고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쪽 가서 이제 독거노 노인들한테 전화를 이제 하게 되면 어떤 때는 저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독거노 노인의 명단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독거노인 돈을 타는지 어떻게 매주마다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기록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때 그 시절에 참 기억에 남는 게 아마 저한테는 큰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노경 선생님도 잠깐 우리 한번 이
낭만적인 활동에 필요한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 잠깐. 네, 저는 제일 먼저 건강한 정신, 예. 건강한 육체라 생각합니다. 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그 필수 조건이 건강한 정신과 육체라 생각하고요. 예. 그래야 취미도 할 수 있고 봉사활동도 맞습니다. 있고 예. 친구도 만나고 소통도 할 수 있고 사회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가장 근본적인 조건인 것 같고요. 우리 남녀 노소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씀.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나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지만은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아주 지당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맞을 것 같습니까, 재생님? 당연한 거니까. 저는 그걸 건강을 한번 제대로 잃어봤습니다. 예. 잃어봤기 때문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까먹더라고요, 이것도. 정신을 안 챙기고 그렇긴 한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런 것들이 마음을 좀 낭만적으로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다시 다 찾아왔고요. 네. 그리고 가족과 주위와 이웃들하고 소통을 잘하는 게 그 스트레스잖아요, 나머지가.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것도 낭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예. 뺑뺑이가 돌아갑니다, 지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또 뭐 김숙희님은 뭐 잠깐 뭐 한 말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앞에 분들 예, 말씀 다 하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정말로 맞는 예. 말씀 같다는데. 우리 그 뭐 노경생 뭐 또 잠깐 뭐 하실 말씀 뭐 있으면. 필요- 예. 예, 사실 그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일 예, 많은데 예. 사실은 우리 세대는 국가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세대라 해도 예, 과언이 예, 아니거든요. 예. 예, 뭐 저도 국가가 명령을 해가지고 베트남 전선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뭐 전투도 하고 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노후 세대는 그런 반면에 그 노후 준비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국가와 사회가 노인들을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획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요즘 뭐 고독사 얘기도 흔히 나오는 얘기인데 그 시니어들이 박한 세상으로 나온다면은 고독사라든가 이런 그 안 좋은 그런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불어 이제 우리 의원님도 와 계시는데 뭐 우리 의원 지원 정책이라든가 시니어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거리를 만들어주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정말 우리 고독사 이야기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저희들 나라가 20여 년 동안 세계 노인 자살률 1위의 국가 그렇게 해서 자살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이런 어떤 그런 그 고독사의 문제와 함께 이런 자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그 노인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 사회적인 차원과 정부적인 어떤 차원의 그런 여러 가지 이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러한 그 낭만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노력과 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1분씩만 우리 노 선생님부터 한 말씀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노인들이 집에만 있지 말고 세상 밖으로 와가지고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 있거든요. 예. 이런 데 참여하면서 늘 푸른 청춘으로 사는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수기 선생님. 예. 저는 어쨌든 그냥 뭐 소통을 하려면은 우리는 이제
뭐 노인들이 진짜 사회 적응 뭐 진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자 노인이 되면은 뭐 지금 뭐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게 다 잘 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저희들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걸 접하니까 정말로 모르거든요. 요즘 식당들을 가도 뭐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정말로 모르겠더라고요. 몰라서 안 하니까 더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노인들도 나와가지고 일단은 집에서 밖으로 나오셔야 되고 놓으시면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배워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노인분들이 예,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끊임없이 도전과 투쟁의 그런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김숙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또 열띠게 낭만과 낭만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실버진스 낭만에 대하여 일부 시간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 최장훈 선생님 예, 실버진스 1부 여기서 막을 잠시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싱어송 라이트 우리 장영섭님의 음악을 들으면서 잠시 1부 쉬었다가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낭만에 어울릴 만한 노래 한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득배님의 노래 한 곡 전해 볼게요. 아마 아시는 분들 함께 한번 불러보세요. 그대면 내 맘에 들어오면.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 흘러가네. 스쳐가는 내 곁을 지나가고 돌아서서 모른 척하려 해도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개인가.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뛰어갈 텐데 월월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아이처럼 뛰어가질 않아도 나비 따라 떠나가질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1, 2, 3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뛰어갈 텐데 월월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뛰어갈 텐데. 예. 실버진스 낭만에 대하여 2부 막을 올립니다. 지금 2부에는 낭만 파트너 두 분을 더 모셨습니다. 전 진해 기적의 도서관 관장이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진해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이종화 시의원님과 제가 좀
그렇죠. 이 원래 그죠. 처음 하고 다 같은 거, 예, 이거는 예, 다 예, 다 처음 했거든요. 하시니까. 네, 전 그 진해 기저귀 도서관 관장이셨고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이정화 시의원님과 충무사역 이사장 한정우님이 오셨습니다. 예, 정말 두 분 적극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바쁘실 텐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진해마을 라디오에서 뵙게 되어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정화 의원님 한번 요즘 어떻게 의정 활동과 함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을 잠깐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화입니다. 저는 기적의 도서관 관장을 하고 아이세상 장난감 도서관 관장을 하고 또 꿈자랑 그림책 도서관을 이제 도서관 운동만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 한계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뭔가 문제를 풀어보자 하고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재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여성과 어린이들의 관한 일을 하고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어르신들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지금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실제와 또 현실이 이상과 너무나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사회 현실에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의전 활동을 시작하셨다는 우리 이정화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한종희 이사님, 또 우리 충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이거 뭐 외우기도 그렇게 힘듭니다. 어쨌든 이 줄여서 충무 사협이라 그러던데 충무 사협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잠깐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정훈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충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도시 재생에서 시작된 국토부에서 인가해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원은 한 38명 정도로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한 7개 분과가 이제 편성이 돼가지고 각자의 맡은 바 일을 많이들 동네의 일을 위해서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우리 했던 한미일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우리 마을 학교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협동조합입니다. 네. 예, 예. 두 분 선생님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해에는 정말로 이 낭만적인 삶을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고 또 거룩하다고 할 정도로 이 낭만적인 삶을 사시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효재 선생님이라고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효재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성학자이자 또 사회운동가로서 우리 진해에서는 잘 몰랐지만은 저는 또 초중고등학교 여기를 나왔죠.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단한 분이셨고 퇴직 후에는 우리 진해로 내려오셔가지고 도서관 할머니로 불리면서 도서관 운동 또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운동 같은 걸 하면서 특히 기적의 도서관 건립을 전후해가지고 이러한 이효재 선생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모시고 또 지켜본 이정화 의원님 오늘 특별히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또 모시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효재 선생님의 낭만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 이정화 의원님을 통해서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효재라고 좀 어색하실 거예요. 저도 이효재 하면 잘못 표기됐다고 이효재가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데 아버지 어머니 성 가치 운동 같이 쓰기 운동 해가지고 아버님은 이약신 목사님 그러니까 남부교회
그 창립하신 이학신 목사님이시고 어머니도 이시고 해서 이효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이효제로 쓰셔서 그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이효제 선생님을 만나서 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가르치고 또 남편이 군인이어서 군인 가족으로 있다가 전역하면 서울로 간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효재 선생님이 어느 날 저보고 너 서울 가지 말고 여기 있자 해가지고 목이 깨어서 이렇게 이제 진해를 눌러 앉아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도 해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효재 선생님은 굉장히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사셨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제 우리 해방 이후에 이화대학 다니시다가 미국으로 가셔서 48년에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뭐 다 아시다시피 알라바마 대학, 버지니아 대학, 또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사회학을 전공하시고 이화대학에 오셔서 교수를 하셨습니다. 교수하시고 교수하시는 동안에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특히 유학 갔다 와서 보니까 50년대 우리나라 여성들의 그 지위가 너무나 열악했다. 그래서 그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하셨고 또 80년대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셨고 그러다가 해직이 돼서 해직교수회 회장 역할을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90년대 초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서울에서 또 위안부 문제를 이제 공론화하신 장본인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91년도에 유엔에서 이 위안부 문제를 이제 폭로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위안부의 그 과거사라든지 일본의 그 사과를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당신이 이렇게 그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휘청하시더래요. 거기다가 또 했던 말을 자기도 모르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해서 아 내가 여기 더 있으면 실수를 하겠다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진해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 진해로 내려오셨는데 뭐 어르신들 다 잘 아시지만 낭중지충이라고 송곳은 주머니에 있어도 튀어나오듯이 진해 내려오셔서도 가만히 계시지를 않고 계속 뭔가 이제 연구를 해서 시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김병로 시장님 재임 시절인데 한 번은 이제 청소년 관련해서 시책을 제안하려고 연구를 해보니까 진해의 중학교만 졸업하면 청소년들이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다 외지로 나가서. 그럼 외지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거 보니까 진해는 청소년들이 즐길 문화가 없다. 그래서 간다는 이제 설문을 보시고 이제 그때 마침 책을 읽읍시다 하는 영화 TV MBC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걸 이제 보시다가 저보고 이제 같이 하자고 제가 그때 코를 깨어가지고 진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시면서 이효재 선생님의 그 가르치심은 포용력과 배려, 용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겁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90이 넘으셔가지고 97세 때 돌아가셨는데 90이 넘으셔가지고 내가 계속 연금을 받는 것은 국고를 축내는 거니까 나 빨리 죽어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시다가 지진이 났어요. 그때 집이 흔들려서 이 선생 왜 이래? 그리고 제일 먼저 탁자 밑에 숨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겁이 많으십니다. 그럼 이게 겁이 많지만 사람은 누구에게나 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겁이 많지만 꼭 해야 될 일은 목숨을 걸고라도 나서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용기가 있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진해 기적의 도서관 저보고 같이 도서관을 유치하자고 말씀하실 때가 87세였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그 유치 활동을 했는데 그때 유치할 때 서명운동 해주시고 2만 명 이상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했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셨기 때문에 진해 기적의 도서관이 전국에서 3번째로 진해에 유치되고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저는 전공을 경영학을 했는데 이제 그 이종화가 관장을 하고 이효재가 운영위원장을 하면 진해에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영학을 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2003년 4월 28일 날 진해에 유치한다는 방송을 듣고 5월부터 제가 이제 그 도서관 투어를 나서 가지고 이제 그 외국이라든지 뭐 권역별로 대륙별로 다 다니고 해서 아 진해 기적의 도서관은 이런 모형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효재 선생님이 그때 전국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한 10개월 외국에서 가서 이렇게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했을 때 전혀 토를 달지 않으시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셔서 제가 자유롭게 기적의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포용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예,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노년기를 이렇게 불태우시면서 그 마음만은 이렇게 10대, 20대 청년에 못지않는 꿈과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이상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화려하게 진해에서 마무리를 지으신 이효재 선생님의 이 그러한 족적이 우리 이 후배들에게 참으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우리 실버 세대들도 그런 이효재 선생님의 이러한 어떤 삶의 열정과 또는 고뇌와 그 희망을 함께 우리가 같이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의 이런 그 지역을 번영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앞장섰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이 마을에서 이효재 선생님 같은 이런 어른의 어떤 자리와 역할이 사실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이 실버들이 소외를 받지 않고 우리 어떤 가족과 사회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지역에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최 장군 선생님 뭐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실버들의 이 사회 참여 활동이나 아니 문화 예술 활동, 봉사 활동에 아까 우리 김수기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있지 말고 나오이라. 소위 말해서 뒷방 늙은이 되지 마라. 아까 우리 경식 선생님도 그런 말씀 똑같이 하셨죠. 나오이라. 밖에 나오면은 나와서 보면은 감사합니다. 우리 수기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오니까 감사하다는 말만 한다.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을 찾아서 나오는가? 제일 좋은 게 그 집에 매달 오죠, 그죠? 15가? 예. 매달 2번 올 겁니다. 네, 2번. 예, 10일, 20일. 세 번 와요? 두 두 번. 번. 어유 똑똑하십니다. 예. 예. 이게 15,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눈여겨 안 봤는데 15를 열어서 한 달에 2번 오는 걸 조금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오늘 어디로 갈 것인가도 정해집니다. 예. 그러고 어디서 뭘 하는 거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썼나 버려야 뭘 우지하지. 그 정부 수준은 그 돈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밖에 나올라 가면 어디서 뭘 모집하는구나. 내가 가서 뭐 한 달에 한 500마리라도 내가 벌어야 되겠다. 왜 그럽니까? 예, 그래 하시면 지금 이 음악은 저 쓸데없는 싱거운 소리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그 진해 복지관에 가니까 회원 가입만 하면 거기서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가 있고 그러고 밥 굶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가시면은 2,500원에 식사가 되더라고요. 예. 60세 이상입니다. 55세 이런 분들은 오시면 안 돼요. 예. 대신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회원이 먼저 돼 있으면 그분 따라서 내외라야 됩니다. 이게 그럴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린다면은
밖에 나와서 할 일이 없어서 못 나온다 소리를 하시지 말고 꼭 다 나오셔서 어떻게 해야 밖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이 세대 간에 지금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세대 간의 단절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니어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은 또 시니어 세대들과 함께하는 어떤 마을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이런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한종훈 이사장께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충무 이런 이 사업에서는 이러한 실버 세대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제에 보면 어르신들과의 어떤 자리가 지금 사라져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버 세대와 함께하는 이거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아까 보니까 주제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느낀 점은 세대 간의 이게 소통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힘들고 우리 도시재생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청년들 그룹과 이제 우리 시니어 그룹이 이제 한 그룹이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요. 수업을 받으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과제를 주면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거와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시니어들이 생각은 예, 전혀 틀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옛날에 그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 지금 새롭게 자라는 20대에 있는 청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세계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시니어들하고 같은 이 그룹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걸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 자리에서 금방 네가 뭐를 안다고 말이야 이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말을 안 해 그냥 뭘 발표를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니어들의 문제점이구나 예, 그럴 수 하는 있겠습니다. 그런 예.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그럼 살릴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청년들을 우리가 영입을 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굉장히 우리 세대하고는 이 생각이 빨라요. 예, 굉장히 빨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갖다가 과연 우리 시니어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에 예. 작은 조그만한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예. 우리가 어떠한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은 반려견들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많이 하니까 반려견을 데리고 온 콘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시니어 실버 무슨 모델 선발 대회 같은 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젊은 학생들이 와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제 옷가지라든지 외모를 좀 이렇게 변장시켜 주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는 이제 가족 단위의 어떤 모임, 작은 축제, 그다음에 이제 가라지 세일이라고 외국 같은 데서는 자기네 집에서 못 쓰는 거 파는 이런 그게 아니 있습니까? 이 차고에서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 집에 있는 못 쓰는 거를 자기 집에 있는 자식들하고 엄마 아빠가 같이 나와서 그러한 어떤 마켓을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 마을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또 고뇌를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그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좀 흐른 것 같아서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 잠깐 우리 좀 노인 정책에 대한 것을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걸 잠깐 좀 여쭤보고 싶다고 우리 최장훈 선생님 말씀하셔서 잠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우리 이사장님 모시다가 좀 더 듣고 싶기는 합니다. 예. 이사장님은 저녁에서 가서 차 한잔하면서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전화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 전화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신 김에
예,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 혹시 우리 저희들 시니어들을 위해서 준비된 어떤 복지 정책 좀 이래 이래 널쩍하게 파지 말고 부디 달랑 파갖고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사실 창원시 예산이 한 5조 원 되는데 복지가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쓸 때는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보겠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103만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의 뭐 그 수준도 좀 무너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실버 세대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출생률은 점점 낮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저도 이제 이렇게 상임위에서 일을 해보면 젊은 친구들은, 젊은 의원들은 왜 그 영유아 청소년에 관한 정책이 부재하냐, 왜 표 찍는다고 그 실버 세대에만 정책을 집중하느냐 이러는데 막상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 창원의 경로당이 한 5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통 이제 뭐 굉장히 열악하지만 그걸 다 합치면 한 200억 정도 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께서 우리는 왜 운영비를 조금만 주느냐 그러시고, 또 복지관에 가면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을 조금만 줘서 이대로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창원에서는 의료복지,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당하기도 사실은 좀 급급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행정감사 때 제가 이제 지적하고 제안했던 부분이 실버 세대들이 아까 그 진행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력과 건강이 있어야지 나와서 활동을 하고 또 동창 모임에도 뭔가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그 경로당에 가면 10원, 20원 가지고 이렇게 화투 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고수도. 그나마도 나오셔서 하시면 정신 건강에는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너무나 소비적인 거기 때문에 삶에 대한 동기 유발도 안 되고, 여기 아까 그 경험하시는 것처럼 뭐 누군가를 위해서 그 봉사를 할 때 삶의 의미를 찾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경제력이 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 경로당에 이제 수익적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예를 들어서 이제 모여가지고 여기 아기 인형을 만든다든지 뭐 누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 사업을 계획을 하시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래서 그 실버 세대의 그 경제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더라도 그냥 드리는 거 하고 그냥 수당 드리는 거 하고 일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드리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그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 외에도 죄송합니다. 그 외에도 아까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아까 전화를 못 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명함을 드렸으니까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제가 경제복지 여성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혜련 의원님은
도시 재생 쪽으로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15, 16년 동안. 근데 저는 이제 경제복지 쪽으로 가서 이게 복지 쪽으로 관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그걸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우리 또 이정화 의원님을 이렇게 또 모시기도 좀 힘드신 또 그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해서 혹시 우리 뭐 노경 선생님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번 예, 잠깐 예. 예, 저는 그 창원시가 2020년도에 네. 그 WHO 세계보건기구의 네네네네. 그 고령 친화도시 네네. 그 글로벌 네트워크에 가입된 건 아마 아시고 네네네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한테 부탁이 네. 그 당시 고령자들을 위해서 입안된 정책들이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 의원님으로서 한번 살펴보십사 하고 네네네. 예,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창원시가 아동 친화도시, 노인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 문화 친화도시 뭐 이렇게 여러 도시를 이제 제안을 하고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 이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좀 형이상학적이거나 현실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수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노인 친화 도시라는 건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노인 친화 도시다. 그런 그 채점이라든지 기준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그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겠지만 그 외에도 어르신들이 가장 안전하고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이 장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버 세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 노년의 어떤 낭만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정말 이 우리 실버 세대들이 이렇게 모여서 참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그러한 어떤 낭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담소를 나눠 본다는 것도 정말 큰 어떤 의미가 또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초대 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방송 소감이 조금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노경식 선생님부터 소감을 한 30초 정도로 해서 예, 방송에 너무 참여했다 그 소감. 유익한 방송이었고요.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김식희 선생님이 네, 저는 오늘 뭐 주제가 낭만이라는 거였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도 정말로 낭만을 실천하는 자리인 것 같고 정말로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또 우리 이정환 의원님, 예. 네, 저는 이렇게 훌륭한 미디어가 있는 줄을 잘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그랬는데 이렇게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고 또 실버 세대의 낭만적인 삶에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난감 도서관 있을 때도 이런 이제 마을 잡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곳에 사시는 실버 세대들이신데 굉장히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을 라디오를 통해서 더욱 낭만적인 노후를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종훈 이사님, 제가 이거 가지고 난 이거 A4 한 장이면 한 90분 정도는 이게 강의가 되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여기서 속아내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게 참 힘드네. 예, 한번 개인적으로 예. 어떻게 또 방송을 할 수 있는 아유, 기회를 예, 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이렇게 우리가 실버들의 어떤 이러한 그 모습이나 삶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사실 진해 마을 라디오가 존재했기에 이런 또 시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는가. 어쨌든 우리
삶의 마지막 자락을 그저 힘없이 우리의 삶을 시간 속에서 흘러버리기보다는 그 마지막 한 순간까지도 우리는 그야말로 꿈이 있는 자는, 젊었어도 꿈이 없는 자는 산송장의 삶을 사는 것이지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90, 100살이 되더라도 미래를 향한 꿈과 이상이 있는 자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또 사회를 위해서 도전적이고 투쟁적이고 성장 발전시키는 위대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일에 앞으로 우리 이 진해 마을 라디오가 앞장을 서서 우리 실버 세대뿐만이 아니라 진해 지역의 지성과 또한 양심과 또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의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진해 마을 라디오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버 진스 낭만이여 영원하라.